그 뒤에가 14년대인가요? 또 아무나도 넘어가야지. 여기는 아직 아니고. 옛날에 이제 48년으로 말하면 여기는 완전히 깡촌. 당시 여수시 쌍봉면. 여기는. 당시 1948년 14연대가 주둔했던 주둔지입니다. 1948년 5월 4일 국방경비대는 광주 4연대에서 차출된 일개 병력이 이곳에서 14연대를 창설하게 되면서 여수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과연 민주주의에서 저항한 것이, 잘못되고 부당함에 저항한 것이 그렇게 비극적인 문제인가? 민주주의는 민중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는 민중들은 항상 잘못된 것들에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건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야지 어떻게 비극의 역사라고 하냐 그 말입니다. 이거이 바로 여순항쟁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가장 큰 하나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 사진에 보시면 미군들이죠. 미군이 지금 무슨 깃발을 들고 있냐면 제5여단 제14연대 깃발을 들고 있죠. 그러죠? 14연대 깃발이죠. 그럼 이 능선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능선. 자, 바로 저기 보이는 저 능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저 능선. 똑같죠. 그럼 이 사진이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여순항쟁에서 미군의 역할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4연대 군인들은 이 길을 통해서 시내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시내로 나가는 것은 시내를 점령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여수의 서쪽 끄트머리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수역은 어디에 가냐면 동쪽 끄트머리가 있어요. 동쪽. 그러니까 이 동쪽 끄트머리인 여수역을 가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수시 가운데 여수 시내 중심지를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여수를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들의 목적은 지리산으로 들어가려는 목적이죠. 저기 장례식장 뒤편에 하얀 건물, 저기 교회거든요. 있잖아요. 저희가 유병소야. 이 전체가 전부 다 무슨 자리냐면 이 건물 자리에서 여기가 천일고무라는 공장이에요. 이 천일고무에 있었던 신발들을 10월 20일 여수 인민대회가 이루어지면 이 공장의 신발을 다 시민들에게 나누어져. 근데 그 신발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토벌군이 들어오면서 학살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 공장을 농민들에게, 아니 노동자에게 그대로 돌려줘. 인민위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좀 주축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학살됐겠죠. 이 길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당시 여수의 최고의 모든 것이 모여 있는 곳이야. 그러면 여기에가 뭐가 있었냐면 충무지서가 있는 거야. 이게 충무지서로 들어오면 여수 시내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충무지서에서 14연대 군인들과 경찰이 첫 번째 교전이 벌어져. 이곳에서. 그래서 이곳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인구부가 나와, 북쪽에. 반군 토벌대가 이 길로 내려오는 거죠. 이 길로 이제 토벌대들은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당시에 여수 시민들을 중심으로, 즉 다시 말하면 여수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이 여기서 대대적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지역입니다. 이 여수를 지키고 있던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보안대, 그리고 14연대의 잔류병력들이 이 산에 전부 매복을 하는 겁니다. 쫙 산으로. 여수 시민들은 왜 이렇게 극렬하게 토벌군을 맞서 전투를 벌였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죠. 여순이 발발하고 10월 20일 여수는 여수인민위원회가 장악을 합니다. 그럼 인민위원회는 인민대회를 한 이후에 6가지 결의사항을 발표합니다. 친일파를 척결하겠다, 토지개혁하겠다, 공장을 전부 나눠주겠다. 여수의 인민위원회는 10월 20일 인민대회를 하고 나서 실행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인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3년 동안 미군정 시대 3년, 그리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2개월 동안도 어떤 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이 인민을 그걸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양쪽으로 딱 길이 정확하죠. 이 집이 정확하죠. 퓨러라는 대령이에요, 대령. 그러니까 우리가 여순 때 전부 다 대위들이 활동했다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광급이 대령이 내려와요. 대령이 내려와서 이제 지휘를 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큰 샘골, 큰 샘이 있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을이 많이 살았지, 사람들이. 시내니까 여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체포된 거지, 이렇게. 체포돼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의 사진.
당시 여수 같은 경우 2달 동안 쌀이 배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식량영단 창고를 접수해서 쌀 배급을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도정업자, 친일 관료들, 경찰들이 전부 다 합작해서 그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 쌀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식량영단 창고를 열어보니 쌀은 남아돌고 있어. 그거 썩고 있어. 그러면 그걸 본 민중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가 지금 신월동, 여기 보시면 14연대 주둔지라 써졌죠? 여기서는 당시 이쪽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걸어와서 아까 제가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그래도 사람 많이 돌아다니네요, 여수. 관광객 엄청 많아요. 미치겠어. 근데 코로나가 안 걸려. 그래서 이상해. 10월 23일 날 이제 저게 막 군함이 LST가 해군배가 들어오니까 함정이 아까 말했던 인민위원회 사람들이 여수 시민들이 여기에 이제 전부 다 매복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숫자가 적으니까 부산일보 신문 기자 이야기에는 허수아비를 세워서 모자를 씌워가지고 사람처럼 모습을 싹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록들이 전부 이것을 14연대들이 했다 그래. 아니에요. 14연대는 이미 올라가고 일부 병력만 남아있을 겁니다.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시민군. 그래서 그들이 이걸 막아내는 거죠. 얘가 1차 전투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종산초등학교잖아요. 아까 우리가 서 있었던 사거리 저기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죠. 이렇게 쫑포란 것이 종 모양이에요. 종의 끝을머리 포란 거 포구니까. 이 종산초등학교는 왜 학살에 유명해지냐면 수도경찰과 전남경찰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들은 군기사령부가 설치돼요. 군기사령부가 뭐냐, 요즘 말 헌병, 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누가 지휘하냐면 군인이. 그래서 우리 호남 지역의 계엄사령부 사령관은 김백일 중령이었지만 여수의 계엄사령관은 누구냐면 제3년대 부연대장 송석화 소령. 제주하고 여수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제주는 누구를 계속 들먹이냐면 서북청년단을 들먹여요. 근데 여수는 서북청년단이 전혀 없어. 그럼 누가 존재했을 것 같냐? 더 무서워요. 여순을 모든 지휘 마지막까지 하는 세력들이 누구냐면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 출신들이에요. 여기를 이렇게끔 해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김백일이에요. 그 김백일이 바로 간도특설대 출신이야.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지휘했던 정보국장이 백선엽이야. 간도특설대 출신이야. 후에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아까 이제 그 기록은 어제 그 사시조사서는 그러니까 그 죽은 이후의 조사서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지금 다리 속에 옆에가 순천역 연역이 있었거든요. 그럼 전라선 언제 개통되고 경전선은 언제 순천역 체험학습장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14연대가 장악한 데는 2군데밖에 안 돼요. 이 도로를 보자면 도로를. 그래서 김용익의 증언에 의하면은 여기에 내려와서 김지혜를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거든요. 이게 자기한테 철도를 열어주라, 빨리 가자,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 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철도 노선이. 왜 순천에서 이들이 내려서 총격전을 가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들이 저 철도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녹지대가 있죠. 여기 조금 뒤에 가면 저게 지금 현재 순천 이수중학교예요. 진압군들이 여기를 점령한 뒤에 협력자로 간주된 철도원들을 저쪽으로 끌고 가서 처형을 했던 거죠. 이 도로가 지금 순천에서 여수로 가는 간선도로였어요. 어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순천은 교통 요지니까 뭐 화물도 막 많이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창구가 많았겠죠.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이 지도에 너무나 생생하게 잘 지금 묘사된 거예요. 이거 지금 순천을 가로지르는 지금 동천이고, 근데
이제 48년 이제 10월 이제 19일 날 저녁에 여수에서 군인들이 봉기했다는 그 소식을 접한 순천 경찰이 인근의 경찰 병력들을 모아가지고 광양 삼거리 여기에 방어선을 일단 구축을 하죠. 저희가 지금 죽두봉인데, 그래서 많은 기록에가 저 죽두봉에서 총격을 못 이겼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여기 저 죽두봉,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위에서 이렇게 보고 밑으로 쏴버리는 거예요. 경찰총은 아까 구기장총이 총이 안 올라와. 저기를 못 올라와, 저기를. 근데 여기서는 밑으로 쏴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연대 1개 중대가 10월 20일 날 박기병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순천으로 내려와요. 근데 이 사연대가 내려와서 여기를 합세를 해버려. 합세해 여기 뒤에서 총을 쏴버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경찰이나 애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놓이게 된 거죠. 걸어오게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저쪽 산 모양을 유심히 봐라 그래.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 정말 늘 먹어요. 우리 표지판을 여기다가 세웠어요. 이 사진 때문에 이제 논란이 좀 돼요. 목이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다 목이 있는데 이 사진이. 아마 뒤로 근데 뒤로 제껴졌을 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제껴져 있으니까. 교전 과정에서 보존 발생한 그 시신을 임시로 옮길 수도 있어. 옮겨놓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지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생각들어요. 기록 가운데 이제 소위 그 반란 때 어렸을 때 여기 와서 시신들이 이렇게 쫙 놓여 있는 모습을 봤다. 본래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인을 위한 소학교였어요. 그 이제 해방 이후에는 이제 순천 동국민학교가 됐었거든요. 군인에 대한 군법회의는 대전중앙고등군법회의, 군인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는 광주, 순천, 여수 세 군데서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김완용이라는 중령이 내려와서 법무관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내려오게 되는 거냐? 왜 그럼 갑자기 민간인들을 군법회의를 하게 되냐? 이승만이 이렇게 명합니다. 김완용이한테 이 계엄령 해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완용한테 임자가 가서 빨갱이들을 싹쓸이 해불고 나면 군법회의 해제하겠다. 이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법률을 봐야 돼. 그러면 사형을 처형했던 법률이 다 뭐냐면 형법 제77조, 그 다음에 포고령 제2호. 그 2호가 치안이야, 치안 유지를 하겠다, 치안을 지키자. 근데 우리는 1948년은 미 군정이 아니야. 이게 포고령은 법률이 아니에요. 너희들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포고해 놓은 거예요. 법률이 아니라. 근데 법률이 아닌 포고령을 적용해서 사형을 시킨 거예요. 아까 그래서 형법 77조가 내란죄고 포고령 제2호가 국고문란죄야. 여순과 6.25 전쟁을 거친 이후에 이 지역의 인물들의 변화가 싹 나와버려요. 전부 엎드려 뻗치기를 지켜서 소지품 뭐 그런 검사를 하고 별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철조망을 넘게 해서 이거 우그로 끄고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세워놓고 여기서 이제 들어갈겨 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실들이 입소문으로만 내려오다가 기독교 잡지에 이 기사가 이제 실린 거예요. 그 기사를 복사한 걸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수없이 이 부근을 덮었는데도 전혀 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탐문에 나섰죠. 저 아파트 앞쪽 구멍가게가 있어서 할아버지 두 분이 거기서 술을 잡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매산동 여기에서 큰 학살이 있었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있냐 그랬더니 한 분이 제가 그때 시신 치웠어. 그러면서 이제 또 들려오는 얘기는 이 경로당을 질 때 거기서 뼈가 나왔다 그러더만.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러면 경로당은 어떻게 건들 수는 없고 대신 혹시 경로당 앞 시멘트 도로 이 밑에가 혹시 묻혀있지는 않았을까
48년도 그 시점에 여기가 생과 사가 엇갈리는 그런 공포 공간, 비극의 공간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23일 날 순천을 점령했던 그 토벌군들이 순천 은민을 이쪽에 모아요. 저 남해 보면 박물관 있죠. 박물관과 그 왼쪽에 70주년 기념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운동장 자리예요. 자, 보시면 다 누구예요? 남자잖아요. 젊은 남자들. 자, 젊은 남자들이잖아요, 전부. 이게 여수와 순천의 차이점이 하나가 뭐였냐면, 순천은 전부 젊은 남자들을 학교 운동장으로 이렇게 집합을 시켜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분류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분류돼 있잖아요. 자, 이 사진으로 봐보세요. 누가 있어요? 잘 보세요. 아이도 있고, 여성도 있잖아요. 그러죠? 이건 여수 서초등학교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하고는 이제 많이 또 도로가 좀 바꿔졌죠. 이를테면 북초등학교인데 북초등학교 바로 앞에 집 모양으로 보면 이쪽에 집이 있었으니 예, 이쪽도 이럴 확률이 높죠, 지금. 예, 그렇죠.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그렇죠. 지금. 이쪽을 찍었어요. 칼 마이더스가 27일 날 정도 저 느낌에 순천에서 출발했을 거로 보여요. 이게 점령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사진이 27일 날 찍힌 것이고 거기서 이렇게 동선을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칼 마이더스를 찾아서라고 했잖아요. 아, 재밌을 것 같아, 나 생각에는. 이 사진은 내가 블로그에다가 내가 글까지 써놓은 사진인데, 봐보세요. 내가 사진으로 보여줄게, 블로그로. 이 사진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 누군지도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꼬마가 나타났어, 나한테. 71년 만에. 이거 자기라는 거야. 여기를 잘 봐보세요. 여기 뭐가 있어요? 애기 발이 있고 치마를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잘 봐보세요. 이 사람 옷 봐보세요. 똑같죠? 뒤에 여자 머리 똑같죠? 그러니까 이 내가 3장의 사진을 더 보내주면서 여기서 그 사람이 지목한 인물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근데 지목한 인물이 나와버렸어. 누가? 이 양반이. 이 양반이 아버지라는 거야. 이게 이 사진을 보고는 엄마만 지금까지 찾았다 생각했는데 이거의 아버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동찬. 이 여자 아이의 이름은 이숙자. 어머니 이름은 강인래. 이게 나와본 거야. 제 앞에가 이제 여수역이에요, 지금. 바로 이곳이 여수역이었습니다. 이곳이. 저 소나무가 여수역. 근데 이제 엑스포를 하면서 여수역으로 옮겨버렸지, 지금. 여기가 여수역이었어, 여기가. 이 자리가 여수. 좀 더 가야지, 저쪽으로. 우리 보일 겁니다, 좀 있으면. 당시에 가장 큰 창고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여수역에 있었습니다. 여수 신항에가. 오동도 바로 앞에가. 그리고 이 창고에서 좀 더 혐의가 큰 사람들은 어디로 집어넣냐면 오동도로 집어넣었던 거죠. 오동도로. 아까 좀 혐의가 좀 짙은 사람들을 오동도로 데려갔으니까 거기서 처형을 하는 거죠. 부역자란 이름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들이 체포되어 있었고 거기서 많은 학살이 이루어졌고 여수 신항은 바로 제주도로 가기 위한 LST 배가 있었고 거기에는 전부 다 화물이 선적되어서 출동만 할 수 있는 준비 상태였던 그 3곳이 이제 여수역, 신항, 오동도가 됩니다. 만성리 초입에 지금 현재 덕충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이 굴은 1930년 12월에 완공된 터널입니다. 광주에서 여수로 연결하는 광여선 철도 노선입니다. 이 굴은 만주족, 즉 꿀이라는 만주 노동자들과 조선 노동자들이 꽃갱이와 정으로 뚫어서 만든 굴입니다. 천연 안반 터널. 이 굴 자체가 큰 하나의 바위였습니다. 이 바위를 뚫어서 지금 이렇게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무지막지한 터널입니다.
잠깐 고개만 숙이죠. 예. 여기에 125명 묻을 수가 없어요. 125명이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여기서 이제 학살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냐면 이렇게 총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놓고 눈을 가리고 흰띠로 총질을 하고. 그치, 여기 어디서 했겠지니까. 나는 여기 발굴 못하게 해요. 안 나올 거가 봐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탁을 해요. 이걸 발굴하려면 뭘 해야 되냐. 여기다 전부 건물을 지어라. 그리고 위에서 이걸 다 볼 수 있게끔 그걸 어디에 남경감 그리 돼 있거든. 중국 남경 가면은. 왜냐면 여기서 발굴하고 나면 이게 시신이 갈 데가 없어. 제주 사당같이 평화재단이 공원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다시 다 그대로 여기다 그대로 모습 보여줘라. 그리고 우리는 위에서 다 보겠다. 그때 그 처참한 장면들을. 오, 이거 뭐야. 아이고, 우리 아들딸한테 저런 차를 하나 선물해준 아빠가 돼야 될 건데. 여기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계곡이에요. 근데 이 이제 철도를 올라가고 보니 여기를 메워내야 되는 거죠. 형제묘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어디 사람들이 많냐면 거문도 사람들이 많아요. 여수 거문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임이 해. 엊그저께 나하고 통화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부산, 대구, 창원 이쪽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왔다 간 것 같아요. 죽이고 시신을 붙여서 여기다 빠쳐버리는 거지. 여기가 굉장히 큰 웅덩이였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 이 길을 지날 때 항상 돌을 하나씩 던져주는 것. 왠지 몰랐지만 우리 부모들이 야 거기 가면 돌을 하나 던져줘라. 우리 어머니나 우리 윗세대들이 정말 그 돌을 던져라 했을 때는 그들은 말을 못하지만 정말 심정적으로 울분이 쳤을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데도 말을 못해야 되는 세상. 말을 했다가는 자식들이 어찌 있게 될지도 모르는 세상. 그러니 그냥 돌 하나 던져라. 이 앞에 섬이 백야도예요. 화정면 백야도. 나는 이렇게 제주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왜 항쟁을 했는가 해서 시작해서